당신은 지금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마음에 걸렸거나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분위기의 변화를 혼자 감지하며 가슴이 무거워졌거나 혹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다 이 영상을 클릭했을지도 모른다고.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정확히 와야 할 곳에 왔습니다. 이곳은 다산의 인생학교입니다. 조선 후기 가장 위대한 실학자이자 인간의 내면을 누구보다 깊이 들여다본 사상가 정약용의 가르침을 현대인의 삶에 녹여내는 채널입니다. 우리는 화려한 자기계발, 공식이나 빠른 성공의 비결을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수백 년의 시간을 건너온 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의 마음을 조용히 어루만지고자 합니다. 다산이 강진 유배지에서 홀로 마주했던 그 고독과 통찰이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예민함에 관한 것입니다. 세상이 고쳐야 할 결함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것. 너무 생각이 많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스스로를 탓하게 만드는 바로 그 감수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영상이 끝날 즈음 당신은 예민함에 대해 전혀 다른 생각을 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당신의 삶을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자유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 밤새 뒤척인 적이 있으신가요? 출근길에 스쳐 지나간 낯선 사람의 표정이 왠지 자신을 비웃는 것 같아 하루 종일 마음에 걸렸던 적이 있으신가요? 친구가 보낸 짧은 문자 하나에서 뭔가 서운함을 감지하고 그 감정을 혼자 들었다 놨다 하다가 결국 지쳐버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런 당신에게 세상은 쉽게 말합니다. 너무 예민하다고, 좀 무뎌져야 편하게 산다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당신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 한쪽에서 작은 억울함이 올라왔을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데, 나는 그냥 느껴지는 것인데, 왜 이것이 잘못인가? 정약용은 이 질문에 가장 정직하게 답을 준 사람입니다. 그는 강진 유배지에서 홀로 보낸 18년의 세월 동안 밤마다 들려오는 파도 소리에 고향 생각이 밀려왔고 지나가는 구름 하나에도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북받쳤습니다. 조정에서 쫓겨나 죄인의 신분으로 먼 땅에 홀로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예민하게 흔들리는 마음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그 예민함을 없애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예민함이 바로 목민심서와 경세유표를 낳은 토양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민함은 고쳐야 할 결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을 평면이 아닌 입체로 보는 특별한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민한 사람들은 그토록 힘든 것일까요?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기 위해서는 먼저 흔들리는 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우리가 예민해서 힘든 가장 큰 이유는 예민함 자체가 아닙니다. 그 예민함을 억누르고 없애려 할 때, 파도치는 바다 위에서 물을 손으로 막으려 할 때 비로소 고통이 시작됩니다.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리듯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흔들림 자체가 아니라 그 흔들림을 거부하고 싸우려 할 때 생깁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고 하셨습니다. 공자는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천하를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마음 다스림의 첫걸음은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민함이란 무엇인가? 세상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는 능력입니다. 타인의 감정을 섬세하게 읽어내는 감각입니다. 아름다움과 슬픔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깊이입니다. 이것은 결코 약점이 아닙니다. 이것은 축복입니다. 이제 정약용의 가르침을 따라 예민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평온을 찾을 수 있는지 하나씩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흔들리는 마음과 거리두기입니다. 우리가 예민해서 힘든 가장 큰 이유는 떠오르는 모든 생각과 감정을 나 자체로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불안한 생각이 들면 나는 불안한 사람이 되고, 우울한 감정이 밀려오면 나는 우울한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마음이 흔들렸다면 한 걸음 물러서 자신을 바라보라. 그것만으로 어지러움이 잦아들 것이다.
하늘에 구름이 지나간다고 해서 하늘 자체가 구름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불안이 지나간다고 해서 우리 자체가 불안은 아닙니다. 생각과 감정은 마음속을 지나가는 손님일 뿐 우리의 본질이 아닙니다. 노자는 물은 흐르되 물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생각과 감정이 흐르지만 그것을 지켜보는 나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생각의 노예에서 벗어나 생각의 관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동료가 인사를 건네지 않았다고 해봅시다. 예민한 사람은 즉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어제 회의 때 내 의견이 그 사람 기분을 상하게 했나? 아니면 나를 싫어하게 된 걸까? 이런 생각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하루 종일 불안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한 걸음 물러서 보면 어떨까요? 지금 내 마음속에 불안한 생각이 지나가고 있구나. 동료가 인사를 안 한 이유는 수백 가지일 수 있는데 나는 그중 최악의 시나리오만 골라서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바라보기만 해도 고통의 강도가 확연히 줄어듭니다. 부처님은 이를 알아차림이라 부르셨습니다. 정약용 역시 같은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억지로 잡으려 하지 말고 그저 지금 흔들리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기만 하라고. 그 순간 마음과 나 사이에 작은 공간이 생깁니다. 숨 쉴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공간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타인의 시선 내려놓기입니다. 예민한 사람들이 가장 고통받는 이유 중 하나는 타인의 시선에 과도하게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나만 못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고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고 타인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 무겁고 삶은 더 고달파집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내 마음이 삐뚤면 세상도 삐뚤어진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나의 마음부터 바로 잡아라. 타인의 시선이 문제가 아니라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는 나의 마음이 문제라는 뜻입니다. 공자조차 나를 이해하는 사람은 하늘뿐이라 했고 맹자는 만인이 나를 비난해도 나 홀로 가리라고 했습니다. 성인들도 모든 이의 인정을 받지 못했는데 우리가 모두에게 사랑받으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꿈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친절하게 굴어도 당신을 차갑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조용히 있어도 당신을 무례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행동을 두고도 어떤 이는 칭찬하고 어떤 이는 비난합니다. 사람들이 보는 것은 온전한 당신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편견이라는 렌즈를 통과한 당신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노자는 타인의 칭찬에 기뻐하지 말고 타인의 비난에 슬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독립할 때 옵니다. 다만 이것이 타인을 무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타인의 의견을 참고할 뿐 그것이 나의 가치를 결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내 스스로 떳떳하면 누가 뭐라 해도 굽히지 말고 밀고 나가라. 자신의 중심을 세우고 그 중심에서 흔들리지 않을 때 비로소 타인의 시선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경계 세우기입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대체로 공감 능력이 뛰어납니다. 타인의 감정을 마치 내 일처럼 느끼고 남의 고통에 깊이 아파합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재능이지만 동시에 큰 짐이 되기도 합니다. 타인의 감정에 너무 깊이 빠져들면 어느새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타인의 감정에 잠식당합니다. 친구가 우울하면 나도 우울해지고 가족이 화나면 나도 불안해집니다. 그렇게 남의 감정을 떠안고 살다 보면 정작 내 감정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립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애틋하게 여기고 익숙한 사이일수록 어려워해라. 가까운 사람일수록 경계가 무너지기 쉽고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기 쉽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남도 사랑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타인을 제대로 돌볼 수 있겠습니까? 경계를 세운다는 것은 냉정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드럽지만 단단한 울타리를 치는 것입니다. 비행기 안전 수칙을 떠올려 보십시오.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면 먼저 자신에게 씌운 후 옆 사람을 돕습니다. 자신이 먼저 숨을 쉬어야 남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먼저 건강해야, 내 마음이 먼저 평온해야 타인에게도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관계는 당신의 거절을 존중해 줍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버려야 할 것을 못 버리는 것은 스스로를 버리게 된다고. 나를 소진시키는 관계, 나를 힘들게 하는 요구들을 과감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지키는 길이자 장기적으로 타인과도 건강한 관계를 맺는 길입니다. 네 번째는 느림의 미학입니다. 현대 사회는 빠름을 강요합니다. 빨리 결정하고, 빨리 행동하고, 빨리 성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민한 사람에게 이런 속도는 폭력과 같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생각하고, 천천히 느끼고, 천천히 결정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정약용은 오르막길은 어렵지만 끈기로 올라갈 수 있으나 내리막길은 쉽지만 항상 조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빠른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느리게 가는 것이 더 안전하고 더 깊이 있고 더 지속 가능합니다. 속도를 늦춰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곧바로 스마트폰을 보지 말고 창밖을 바라보며 심호흡을 해보십시오. 점심을 먹을 때 서둘러 삼키지 말고 음식의 맛을 천천히 음미해 보십시오. 누군가와 대화할 때 빨리 답하려 하지 말고 잠시 침묵 속에서 생각을 정리해 보십시오. 이렇게 속도를 늦추면 예민한 감각이 더 이상짐이 아니라 축복이 됩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길가에 핀 작은 꽃의 아름다움, 바람에 실려오는 은은한 향기, 사람들의 표정에 담긴 미묘한 감정의 결들, 이 모든 것이 느림 속에서 선명해집니다. 노자는 급하게 서두르면 목표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깊이는 느림 속에서 옵니다. 당신이 느리다고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세상을 더 깊이 보기 위해 시간을 들이는 것뿐입니다. 다섯 번째는 호흡과 고요 찾기입니다. 과거의 후회, 미래의 불안, 현재의 걱정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을 때 그 소음 속에서 평화를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마음속에 약간의 성의만 있다면 아무리 난리 속이라도 반드시 진보할 수 있는 법이다.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호흡입니다. 호흡은 항상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과거에도 미래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현재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에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부처님은 호흡을 관찰하라. 그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시작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정약용 역시 조용히 앉아 호흡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들숨과 날숨을 세고 그 흐름을 느끼며 마음의 소음을 가라앉혔습니다. 매일 단 5분이라도 좋습니다. 조용한 공간에 앉아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해 보십시오. 숨이 코끝을 스치는 감각, 가슴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움직임, 배가 팽창했다, 수축하는 리듬, 이 모든 것을 그저 관찰만 하십시오. 생각이 떠오르면 억지로 막으려 하지 말고 아, 생각이 떠올랐구나 하고 알아차린 후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 연습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고요가 피어오릅니다. 표면의 파도는 여전히 출렁이지만 깊은 곳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정약용이 말한 바람이 불어 흔들 수 있는 것은 표면의 물결뿐이다. 그 깊은 물속은 미동조차 하지 않는다는 경지를 조금씩 경험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반응 늦추기입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자극에 빠르게 반응합니다. 누군가 날카로운 말을 던지면 즉시 상처받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면 바로 불안해집니다. 이런 즉각적 반응이 문제입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없으니 감정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하지만 빅토르 프랑클이 말했듯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고 그 공간에 우리의 자유가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짜증스러운 말을 했다고 합시다.
예전의 당신이라면 즉시 마음이 상하고 하루 종일 그 말을 곱씹으며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해보십시오. 그 말을 들었을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깊게 숨을 한번 들이쉬고 내쉬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했을까? 혹시 저 사람도 지금 힘든 일이 있는 건 아닐까? 저 말이 정말 나에 대한 것일까? 아니면 저 사람 자신의 불안과 분노가 투사된 것일까? 이렇게 한 박자 늦추면 전혀 다른 관점이 열립니다. 상대의 공격적인 말이 사실은 그 사람 내면의 상처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고, 당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날의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에 개인적으로 상처받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말며 격하게 화내지 않는다. 흥분해서 자제력을 잃는다면 결코 그릇이 큰 사람이 되지 못한다. 감정에 즉각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춰서 상황을 냉정히 볼 수 있는 사람이 진정 성숙한 사람입니다. 7번째는 자책 금지입니다. 예민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왜 나만 이런 걸로 힘들어할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끊임없는 자책. 이 자책이야말로 예민함보다 더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예민한 것 자체는 고통이 아닙니다. 예민한 자신을 미워하고 탓하는 것이 고통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인간에게 쓸모없는 감정은 없다. 단지 다스리지 못하는 감정이 있을 뿐이다. 예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민함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문제입니다. 예민함은 세상을 깊이 사랑하는 한 가지 방식입니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작은 아름다움에 감동하고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는 능력. 이것이 어떻게 약점이겠습니까? 이것은 축복입니다. 당신이 예민해서 힘들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순간들 속에서 당신은 무엇을 배웠습니까? 타인의 아픔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삶의 의미를 더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표면적으로 행복해 보이는 것들, 이면의 공허함을 꿰뚫어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이 예민함이 준 선물입니다. 공자는 군자는 화이부동하고 소인은 동의불허한다고 했습니다. 모두와 같아지려 하지 말고 당신만의 독특함을 지키되 다른 이들과 조화롭게 어울리라는 뜻입니다. 나는 예민해서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예민해서 세상을 더 깊이 느끼는 사람입니다. 이 작은 관점의 전환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자책이 자심으로 바뀌고 수치심이 자부심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당신의 예민함은 짐이 아니라 날개가 됩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작은 실천들을 하나하나 쌓아가다 보면 어느새 예민함을 지혜로 승화시킨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첫 번째로 매일 아침 5분간 호흡을 해보십시오. 복잡한 명상법을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숨을 세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들숨 하나, 날숨 둘. 이렇게 10가지 세고 다시 처음부터 반복합니다. 이 작은 연습이 하루를 평온하게 시작하는 토대가 됩니다. 두 번째로 자극과 반응 사이에 숨 한번 쉬기를 생활화하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화나게 하는 말을 했을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십시오. 그리고 이 말이 정말 나에 대한 것일까 하고 자문하십시오. 이 한 박자 늦춤이 감정의 폭발을 막아줍니다. 세 번째로 하루에 한 번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집에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이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을 해보십시오. 춤을 춰도 좋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불러도 좋습니다. 이런 자유로운 순간들이 쌓이면 타인의 시선에 덜 민감해집니다. 네 번째로 일주일에 한 번은 스마트폰을 끄고 소셜 미디어에서 벗어나 온전히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거나 그냥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는 것도 좋습니다. 끊임없는 자극에서 벗어나면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습니다. 다섯 번째로 잠들기 전 감사 일기를 써보십시오.
오늘 하루 중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어 보십시오. 아무리 힘든 하루였어도 감사할 것은 있습니다. 따뜻한 햇살, 맛있었던 점심, 친구의 짧은 메시지. 이런 작은 것들에 집중하다 보면 예민함이 부정적인 것만 감지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도 민감하게 느끼게 됩니다. 6번째로 경계 세우기를 연습하십시오. 누군가 부당한 요구를 할 때 미안하지만 그건 어려워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처음엔 어색하고 죄책감이 들겠지만 할수록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진정한 친구들은 당신의 거절을 존중해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7번째로 자연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십시오. 나무, 꽃, 하늘, 바람. 자연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를 받아줍니다. 자연 속에서 걷다 보면 복잡했던 마음이 차분해지고 예민했던 신경이 이완됩니다. 정약용도 유배지에서 자연과 함께하며 많은 위로를 얻었습니다. 8번째로 예민한 자신을 인정하고 긍정하는 말을 매일 해보십시오. 나의 예민함은 나의 강점이다. 나는 세상을 깊이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사람이다. 나의 섬세함은 타인에게 위로가 된다. 이런 말들을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해주십시오. 말은 생각을 만들고 생각은 현실을 만듭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내며 수많은 고통과 고독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그 예민한 감각으로 백성들의 아픔을 더 깊이 이해했고 그 섬세함으로 실학이라는 위대한 학문 체계를 세웠습니다. 만약 그가 둔감한 사람이었다면 목민심서나 경세유표 같은 백성을 위한 책들을 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예민함이 조선 후기 개혁 사상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예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당신만의 독특한 렌즈입니다. 그 렌즈로 세상을 보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보이는 것들을 바탕으로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술가가 되어 그 섬세한 감각을 작품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상담가가 되어 아픈 사람들을 치유할 수도 있고, 교사가 되어 아이들의 마음을 깊이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앞장서 이끄는 리더도 필요하고, 뒤에서 묵묵히 지원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빠르게 결정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신중하게 고민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둔감한 사람도 필요하고, 예민한 사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신이 예민하다는 것은 당신이 그 필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예민한 자신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면 이 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당신은 고쳐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은 있는 그대로 충분히 귀하고 소중합니다. 다만 그 예민함을 어떻게 다룰지, 어떻게 자신을 돌볼지를 배워가는 중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은 변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의 고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한 걸음, 내일 또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예민함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당신은 비로소 알게 됩니다. 예민함은 저주가 아니라 당신이 받은 가장 특별한 선물이었다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었기를 바랍니다. 다산의 인생학교는 이처럼 정약용의 가르침과 동양고전의 지혜를 통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더 단단하고 더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탐구해가는 공간입니다. 빠름보다 깊이를, 화려함보다 진심을, 자기계발 공식보다 삶의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 작은 클릭 하나가 이 채널을 지켜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버튼도 함께 눌러주시면 비슷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닿을 수 있습니다. 구독은 완전히 무료이며 언제든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부담 없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켜두시면 다산의 인생학교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신의 삶의 작은 빛이 되어드릴 이야기들을 꾸준히 가져오겠습니다. 삶이 무겁게 느껴지는 날, 마음이 흔들리는 날, 다시 이곳으로 찾아와 주십시오. 다산의 인생학교는 언제나 여기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